자, 주식 종목 스터디 오늘 1화입니다. 1화. 오늘 선정한 종목은 대신증권 대신증권 우선주입니다. 왜 이 종목을 선택했냐?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날이 11월 20일이거든요. 2020년 11월 20일인데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 이제 연말 배당. 연말 배당 많이 주는 이 고배당주의 배당금을 한번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죠. 코스피 중에 이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봤을 때, 이제 높은 순서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골랐어요. 이 위에 이제 1등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연말 배당이 아니라 이제 분기 배당 하는 것들 제외하고, 뭔가 좀 안 땡기는 애들 제외하고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딱 걸리는 게 대신증권 우선주,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대신증권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이제 대충 보면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 1750원이거든요. 종가가. 근데 배당금이 아까 봤던 게 1,050원이었잖아요. 1,050원. 그럼 1,050원이면은 9.77%? 9.77%면은 괜찮은데?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재무제표부터 봤어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자산 규모가 이렇게 나와요.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단위는 10억이고요. 보면은 2018년에 19조였다가 19년에도 19조 조금 늘었죠. 그리고 2020년 지금 3분기 기준으로 20조가 됐어요. 좀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본은 크게 안 늘었고 부채가 좀 많이 늘었네요. 근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뭐야 이거? 부채가 이거 이렇게 높아? 그래가지고 다른 증권사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얘네 보면은 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증권업계가 부채 비율이 그냥 원래 높은 업종인가 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은 들고. 근데 실적이 어떻게 됐냐?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 3분기 기준 지금 20년 지금 3분기니까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이 좀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인가? 근데 올해 이제 주식 시장에 새로 신규 유입이 굉장히 신규로 유입된 자금이 많다고 그랬는데 매출이 좀 줄어들었네. 어쨌든 매출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단위는 역시 10억이고, 그러니까 매출은 2조 7천억 정도, 2조 7천억 정도에서 2조 3천억 정도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이제 1,200억 수준, 1,300억 수준에서 1,000억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순손익은 910억에서 920억으로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순손익은 조금 늘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작년이랑 배당금을 동등하게 줄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배당금이 어떻게 변화했냐? 그래서 그 전에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봤어요. 2018년, 2019년 비교해보면 이 영업손익이 2018년 대비 19년이 줄어들었어요. 순손익도 줄어들었어. 근데 우선주 배당금은 670원에서 1,050원으로 늘었어. 뭐야? 영업손익도 줄어들고 순손익도 줄어들었는데 배당금은 늘렸어? 그러면 올해도 조금 줄어들었지만 1,050원 그대로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조금 더 늘진 않더라도 최소한 1,050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근데 가만히 있어봐. 2018년에 670원인데 2019년에 1,050원이라고? 이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력을 한번 보면은 이력 어디 갔어? 예. 1,050원. 근데 과거 3년 배당금을 보면 3년 전에 600원, 2년 전에 660원, 670원 하다가 갑자기 1,050원이 됐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기사를 좀 몇 개 찾아봤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실적 감소,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낸 기사니까 2019년도를 정산해가지고 나온 기사가 이제 2020년 3월에 나온 거죠. 실적 감소에도 10년 만에 최대 배당, 전년보다 50% 늘린 총 690억 배당 기록했다. 소액 주주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차원이다. 좋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 강화한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더 많이 환원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좋네. 미국계 펀드인 SC의
SC 펀더멘털은 작년 11월 대신증권에 주주 서한을 보내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죠. 자사주 소각을 요구한 것을 알렸다. 자사주를 소각해 주당 가치를 증대해라. 주주 환원 정책 강화해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니까 이 SC 펀더멘털이라는 펀드가 이 여기 어디 대신증권에 자사주 소각을 해라. 혹은 뭐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라. 배당 많이 줘라. 이런 요구를 해서 올린 것 같다라는 추측인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요구하니까 야 이미 우리 주주 환원 정책 많이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21년 연속 현금 배당하고 있고 19년도 배당 당시에도 보통주 기준 배당 수익률이 5.16%를 기록할 정도 뭐 업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미 주주 친화적으로 잘 하고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올렸다. 올렸다. 에이, 야 그래 올려줄게. 하고 올렸다. 그러면 올해도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데? 올해 뭐, 뭐 찾아보니까 뭐 올해 또 뭐 그런 걸 요구했다라는 그런 기사는 없었어요. 그런 기사는 없었고 대신 이런 게 있었어요. SK증권사의 구경의 연구원 대신증권 배당금 증가 여부에 달린 주가. 근데 목표 주가를 하락시켰어.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년 5월 기사고 이때 이제 이 구경의 연구원이 리포트를 낸 거죠. 1분기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에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면서도 기존에 예상한 배당금은 2020년 620원, 2021년 630원으로 예상했으나 각각 550원과 57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분은 이 대신증권의 배당금이 오히려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왠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아까도 봤지만 이제 저분은 5월 기준으로 예상을 하신 거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뭐 매출이 줄긴 줄었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고 또 순손익을 본다면 오히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050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배당금이 줄어들까? 물론 저분도 이제 예상을 하신 거지만 그래서 만약에 670원이다 그러면 670원이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1,750원 오늘 종가로 샀다면 배당 수익률은 6.23%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배당주들은 배당 기준이 딱 끝나고 나면은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 배당을 많이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게 상쇄돼 버리면 안 되니까 작년도 거를 보면은 작년도 이제 배당 날일이 12월 27일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12월 26일에는 이 주식을 사야 내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 12월 26일에 배당금을 사면 아니 저기 주식을 사면 그 다음 날인 12월 27일에는 팔아도 이때 이미 그 주주였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딱 사놓고 배당금 이제 확정 지어놓고 그 다음 날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배당 받았으니까 이제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다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 주가가 어떻게 떨어졌냐 보면 작년에 2019년도에 9,500원 하던 게 8,97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530원이 빠진 거죠. 마이너스 5.6%. 9,500원에 사서 8,970원에 팔았으면 배당은 1,050원 받았지만 그중에 530원이 이 주가가 떨어져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거죠. 배당금이 이제 반은 이걸로 까간 거고 한 5% 정도 5%도 채 안 되겠죠. 그렇게 받았을 거고. 그 보니까 야 직전에 사니까 좀 비쌀 때 사니까 그렇지 조금 일찍 사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 요때 좀 일찍 사면 되지 않을까? 해갖고 보면은 작년도 딱 요맘때 11월 21일 요때 기준으로 보면 9,350원에 샀어. 그럼 9,350원에 사서 쭉 보유하고 있다가 12월 27일에 탁 팔아버리면 8,970원에 팔아버리면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53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380원 해서 한 4% 정도로 그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다. 물론 올해도 이거랑 뭐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리라는 법은 없죠. 오히려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호재가 있으면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간다라고 치고
그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보면 오늘 만약에 사서 11월 20일 날 사서 1750원에 샀으면 사고 이제 올해 배당락은 12월 2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딱 팔았을 때 이제 같은 비율로 떨어진다고 이제 가정한 거죠. 4.1%, 441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배당금을 670원을 준다면 원래 그 2018년에 주던 그거랑 670원을 준다면 배당금으로 670원을 받았지만 내 그 주가가 441원이 빠져서 결국에는 플러스 229원인 거고 그렇게 되면 배당 중 전체적인 이 수익률이 플러스 2.1%다. 2.1%밖에 안 된다. 이 2.1%면 2.1%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2.1%를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SK텔레콤 만약에 작년에 올렸으니까 이제 안 줄여 1,050원 계속 줄게라고 한다면 1750원에 샀다가 똑같이 29일에 팔면 4.1% 빠져서 441원 빠지는 거죠. 근데 배당을 더 많이 줬어. 1,050원을 만약에 준다면 올해 준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플러스 609원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5.7%의 수익이다. 5.7%라면 9.77%를 생각하고 온 나에게 5.7%? 다른 종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다른 종목 좀 찾아보고 왜냐면 아까 여기 많이 있었잖아요. 수익률이 얘 9.77이었지만 뭐 18%, 12%, 11%, 11%, 11%, 10%뭐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얘네도 이제 스터디를 해보면 어떻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일단 스터디 해보고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거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더 좋은 배당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